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땅에 내려달라고요. 3만 피트 상공,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비행기 안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의 엘리트 기술자 한스 씨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아시아 최고의 공항 4곳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차를 따지며 규정대로 서류부터 접수하고 대기하십시오.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줄이 끊어지기 직전 절망에 빠진 이들 앞에 기적처럼 문을 활짝 열어젖힌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환자 숨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릴 테니 당장 모시고 오십시오. 과연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전 세계가 외면한 생명을 단숨에 품어 안은 위대한 기적의 순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외면할 때 문을 열어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진과 관제 시스템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평범한 주부 엘레나입니다. 지금 저는 3만 피트 상공,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아시아행 여객기 안에서 제 남편 미하엘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스위스의 유명 건축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수많은 대형 병원을 설계했죠. 우리는 스위스의 완벽한 시스템, 서구 사회의 철저한 매뉴얼을 종교처럼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깐깐한 규칙과 정해진 절차만이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뼈를 깎는 듯한 공포와 마주한 이 순간 그 잘난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껍데기였는지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비행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중입니다. 푹신한 좌석과 우아한 조명, 미소를 띤 승무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비즈니스석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는 이 사치스러운 공간조차 화려한 감옥에 불과하더라고요. 창밖으로는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고른 숨소리만 들려오던 객실의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의 고개가 갑자기 힘없이 툭 하고 꺾입니다. 흠칫 놀라 쳐다보니 그가 커다란 두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쥐어뜯듯 움켜쥐고 있습니다. 가슴팍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썩이며 짐승이 헐떡이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미하엘,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장난치지 마요. 놀란 마음에 남편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어 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늘 크고 따뜻했던 그의 두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피부, 생기가 돌던 붉은 입술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갑니다. 심장이 쿵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칩니다. 핏기가 가신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누구든 좀 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저의 찢어지는 비명을 듣고 25년 경력의 베테랑 수석 승무원 클라라가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녀는 곧바로 기내 인터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위급한 심정지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외침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갈아가며 객실을 날카롭게 울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숨막히는 서늘한 침묵뿐입니다. 이 넓은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제 남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단 한 명의 의사가 없다는 절망감이 제 목을 무자비하게 졸라옵니다. 클라라가 재빨리 비상구급 키트를 가져와 남편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계를 감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녀의 하얗게 질린 표정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혈압이 80에 50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00%. 산소를 주입하는데도 산소 포화도는 83%에서 멈춰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유럽 전역에 수백 개의 최첨단 병원을 자기 손으로 지어 올렸던 남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을 만들며 자부심을 가졌던 남자가 정작 자신의 심장 하나 제대로 뛰게 하지 못해 3만 피트 상공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남편의 뺨 위로 뚝뚝 떨어지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클라라가 다급히 조종실로 달려가 기장에게 핏대를 세우며 상황을 보고합니다. 기장이 즉시 비행기 경로상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4대 대형 명품 공항들에 긴급 비상 착륙 교신을 시도합니다. 도쿄, 홍콩, 방콕, 싱가포르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누구나 아는 콧대 높은 공항들입니다. 제발 어디든 좋으니 우리 남편 좀 받아달라고 저는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수천 번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10분 뒤 조종실을 다녀온 클라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도쿄는 대기표를 뽑으라 하고 홍콩은 서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콕과 싱가포르마저 입국 심사 서류가 먼저라며 응급의료팀이 오려면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세상에 맙소사. 지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제 눈앞에서 새파랗게 질려 죽어가는데 당장 1분 1초가 아쉬워. 피가 마르는 판국에 부서 협의를 하고 서류 절차를 따져야 한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를 내린다고 해도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없어서 남편은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2시간을 덜덜 떨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신했던 선진국의 그 위대하다는 매뉴얼과 원칙이 융통성 없는 그 관료주의 시스템이 지금 제 남편의 목숨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제 남편의 심장은 당신들의 그 잘난 결제, 서류를 기다려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아무 곳이나 비행기를 내리란 말입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돈은 다 낼 테니 제발 땅에 좀 내려달란 말입니다.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클라라의 유니폼 옷자락을 미친 듯이 부여잡고 늘어집니다. 핏발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클라라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을 뿐입니다. 그저 땅에 비행기를 들이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가는 심장을 당장 열어줄 완벽한 의료진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의 벽이 저를 짓누릅니다. 남편의 혈압이 기어이 70에 45라는 절망적인 수치까지 떨어집니다. 가슴을 거칠게 쥐어뜯던 호흡은 이제 쌕쌕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의 멎어가고 있습니다. 40년을 맞잡고 살아온 이 다정한 사람의 손에서 생명의 온기가 완전히 증발하려 합니다. 선진국이라 굳게 믿었던 이 냉혹하고 오만한 세계가 절차라는 이름의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우리 부부를 우주미아처럼 내다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집니다. 제발 한 번만 눈 좀 떠봐요. 미아의 손주가 기다리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라고요.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요. 남편의 멈춰가는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객실 안에 다른 승객들조차 참혹하고 비극적인 이 광경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하늘 위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줌도 남지 않은 이 절망의 관 속에서 저는 서서히 제 남편의 죽음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무간지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때 조종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기장이 객실로 거칠게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기장의 입에서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기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선언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항로를 전면 수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40분을 더 날아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기수를 돌립니다. 기장의 단호한 외침에 객실은 일순간 얼어붙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기장의 소매를 바스러져라 붙잡고 악을 씁니다. 무슨 미친 소리예요. 여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40분은 더 날아가야 하잖아요. 당장 땅에 내려도 모자랄 판에 왜 하필 더 먼 곳으로 간다는 겁니까?
제 남편은 당장 1분 뒤에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남편의 심장이 분당 120회를 넘나들며 미친 듯이 발작하고 있는데 비행을 40분이나 더 연장한다는 건 눈앞에서 남편의 관뚜껑에 못을 박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석 승무원 클라라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절박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엘레나 부인, 제발 이성을 찾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아시아에서 제일 간다는 공항, 네 곳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활주로를 내어줄 수는 있지만 의사가 올 때까지 2시간을 서류 뭉치를 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닙니다. 내리자마자 남편분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살려낼 칼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평생을 스위스의 완벽한 매뉴얼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지만 지금 그 매뉴얼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장님이 방금 한국의 인천공항 관제탑과 긴급 교신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명품 공항에서도 듣지 못하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클라라가 전해주는 한국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착륙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시스템과 절차만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 자격이 있는지, 서류는 갖췄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서류는 갖췄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은 무엇입니까? 현재 산소 포화도와 혈압 수치를 정확히 불러주십시오. 현재 산소 포화도와 혈압 수치를 정확히 불러주십시오. 어떤 전문의를 대기시켜야 합니까? 엘레나 부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 세계가 비정한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 때 한국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 세계가 비정한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 때 한국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육중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전율이 전신을 관통합니다. 제 머리를 육중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전율이 전신을 관통합니다.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숨통을 묻는 나라 알량한 규정보다 사람의 핏발선 생명을 먼저 똑바로 쳐다보는 나라 평생을 철두철미한 원칙과 기계적인 매뉴얼의 늪에 빠져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경이롭고 위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콧대 높은 서양의 1등 국가들조차 귀찮은 이방인의 죽음 앞에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데 지구 반대편의 작고 낯선 나라 한국만이 유일하게 제 남편의 생명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핏기 가신 제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핍니다. 제 남편의 생명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핏기 가신 제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핍니다. 비행기 기체가 거칠게 기울어지며 허공을 가릅니다. 40분이라는 피 말리는 사투를 향해 기술을 꺾는 그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기술을 꺾는 그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40분이라는 시간은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끔찍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끔찍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객실 안의 승객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이 위대한 항로 변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곁으로 바짝 엎드려 차갑게 굳어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차갑게 굳어가는 그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미하엘, 조금만 더 버텨요. 유럽의 시스템은 우릴 완벽하게 버렸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당신을 살리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숨의 끈을 놓지 마요.
제발 숨의 끈을 놓지 마요. 제 뜨거운 눈물방울이 남편의 파리한 뺨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남편의 혈압은 이제 65에 40이라는 치명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0% 밑으로 떨어질락 말락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모니터의 기계음이 마치 남편의 남은 시간을 재는 사신의 카운트다운처럼 불안하게 삑삑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의 밑바닥에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 핏줄 속에는 공포를 밀어내고 한국 의료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거대한 희망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한국 의료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거대한 희망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착륙 10분 전 기내 스피커를 통해 다시 한번 기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을 향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천공항이 우리 비행기의 최우선 비상 착륙을 위해 하늘에 떠 있는 다른 모든 여객기의 착륙 순서를 모조리 뒤로 미루고 항로를 완벽하게 비워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활주로에는 이미 심장내과 전문의와 응급수술팀이 구급차와 함께 도열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도열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객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억눌렸던 승객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옵니다. 타국의 이름 모를 외국인 환자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 한 나라의 거대한 국제공항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는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바다를 지나 드디어 수만 개의 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대한민국 인천의 야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수만 개의 불빛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대한민국 인천의 야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 웅장한 빛의 바다 어딘가에 피도 눈물도 없는 규정을 집어던지고 오직 생명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 칼을 쥐고 선 전사들이 있습니다. 쾅 하는 거친 파열음과 함께 비행기 바퀴가 드디어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미친 듯이 포효하며 속도를 줄여나가는 그 순간 저는 꽉 쥐고 있던 남편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기적의 문이 마침내 바로 눈앞에서 거세게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 눈앞에서 거세게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인 것 같은 찰나 객실 앞쪽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객실 앞쪽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탑승교가 완전히 연결되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조차 사치라는 듯 녹색 수술복을 입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무거운 의료 장비들을 양손에 움켜쥐고 말 그대로 전사들처럼 객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권은 어디 있냐? 보험 서류는 챙겼냐? 따위의 쓰레기 같은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 미하엘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셔츠를 찢다시피 열어 심전도 패드를 붙이고 다른 한 명은 순식간에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며 링거를 꽂아 넣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능숙하게 기도의 상태를 확인하며 산소 마스크를 교체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교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 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최고라던 명품 공항들이 서류 쪼가리를 들먹이며 2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던 그 절망의 시간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숨막히는 속도전입니다. 2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던 그 절망의 시간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숨막히는 속도전입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질문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생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앞의 생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구슬땀이 맺힌 의사 한 명이 저를 돌아보며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너무나도 든든한 영어로 짧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호자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분은 우리가 무조건 살려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다리의 힘이 탁 풀려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공항이 우리를 버렸을 때 유일하게 내밀어진 이 강인하고 따뜻한 구원의 손길에 저는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응급처치가 완료되어 남편이 들것에 실려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 기내에서부터 이미 완벽한 병원의 치료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와 산소통, 수액이 남편의 몸과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가 시동을 켠 채 뒷문을 활짝 열고 대기 중입니다. 붉은 사이렌 불빛이 칠흑 같은 인천공항의 밤하늘을 찢어질 듯이 비추고 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구급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을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도착까지 15분. 응급실 패스하고 수술실 스탠바이 상태 유지해.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한국 의사들의 손은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남편의 멈춰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약물을 투여하고 수치를 체크하며 무전기로 병원 상황실과 쉴 새 없이 소통합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지독할 정도로 처절한 집념이 좁은 구급차 안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편의 목숨이 자신들의 목숨인 양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 구급차가 급정거함과 동시에 병원 입구의 자동문이 박살날 듯 열립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술복을 입은 수십 명의 의료진이 진을 치고 대기하다가 남편의 들것을 에워쌉니다. 바로 3번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길 비키세요. 응급실을 거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1초의 지체도 없이 남편의 들것을 밀고 수술실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바퀴가 복도 바닥을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헐떡이며 그 뒤를 쫓아가던 저는 굳게 닫히는 수술실의 무거운 철문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비행기 바퀴가 이 낯선 땅에 닿은 지 불과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알량한 서류와 규정을 핑계로 포기하고 내던졌던 제 남편의 생명이 지금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남편의 생명이 지금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붉게 켜진 수술 중호 PERATING라는 글자를 올려다보며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이 위대한 나라의 기적이 제발 우리 남편을 다시 제 품으로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다시 제 품으로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실 문 앞,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피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1초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지나갑니다. 제 곁에는 승무원 클라라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유니폼을 입은 채 묵묵히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굳게 닫힌 무거운 수술실 철문과 그 위에 켜진 붉은 불빛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제발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 위대한 나라의 기적이 우리 남편에게 닿게 해주세요. 마침내 영원처럼 길고 잔인했던 기다림 끝에 수술실 위에 붉은 불빛이 딸깍 하고 꺼집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땀으로 흠뻑 젖은 녹색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옵니다. 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저 멍하니 의사의 입술만 바라봅니다. 의사가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너무나도 맑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입을 엽니다. 너무나도 맑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며 입을 엽니다. 부인, 환자분 무사히 고비 넘겼습니다. 꽉 막혀있던 심장 혈관을 뚫었고 지금 심장 아주 힘차게 잘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 아주 힘차게 잘 뛰고 있습니다. 남편분,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짧고도 거대한 네 글자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영혼의 끈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저는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채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부터 꾹꾹 억눌러왔던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미칠 듯한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짐승 같은 오열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미칠 듯한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짐승 같은 오열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바닥에 엎드려 의사의 손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의사의 손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베테랑 승무원 클라라 역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명품 공항 4곳이 서류 쪼가리를 들먹이며 우리를 문전박대했을 때 만약 끝까지 유럽식 매뉴얼을 고집해 가까운 공항 바닥에 비행기를 내렸다면 지금쯤 저는 남편의 따뜻한 손 대신 차가운 시신을 마주하고 있었을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가까운 공항 바닥에 비행기를 내렸다면 지금쯤 저는 남편의 따뜻한 손 대신 차가운 시신을 마주하고 있었을 거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단 7분 만에 응급처치가 시작됐고 15분 만에 수술실로 직행해 가슴을 열었습니다. 15분 만에 수술실로 직행해 가슴을 열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 공항에서 단 30분, 아니 1시간이라도 서류 때문에 대기하셨다면 환자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1시간이라도 서류 때문에 대기하셨다면 환자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내분의 간절함과 승무원님의 결단, 그리고 우리 의료진의 준비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의 준비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전율이 밀려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전율이 밀려옵니다. 유럽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위스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그 콧대 높은 시스템과 원칙주의가 얼마나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콧대 높은 시스템과 원칙주의가 얼마나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허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든 말든 자기 부서의 책임만 피하려 서류를 요구하던 서양의 선진국들 반면 생명이 위급하다는 무전. 한 통에 수백 대의 비행기 항로를 전부 비워버리고 국적도 모르는 낯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병원 전체가 전사처럼 뛰어든 나라. 대한민국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건물이 높고 매뉴얼이 두꺼운 나라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목숨을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 저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섭니다. B-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사이로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 미하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 미하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랗게 질려 시체가 되어가던 남편의 얼굴에 기적처럼 붉은 핏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붉은 핏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가슴팍이 규칙적으로 평온하게 오르내립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커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자 3만 피트 상공에서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손에 이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커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자 3만 피트 상공에서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손에 이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온기에 코끝이 찡해져 소리 죽여 훌쩍이는데 남편의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뜨입니다. 남편의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뜨입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저를 발견한 남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남편은 남아있는 온 힘을 쥐어짜 제 손을 꽉 마주 잡습니다. 남편은 남아있는 온 힘을 쥐어짜 제 손을 꽉 마주 잡습니다. 남편의 눈가에서 주르륵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제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눈빛이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를 살려냈소. 저는 남편의 이마에 얼굴을 맞대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미하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 한국이 당신을 살렸어요. 전 세계가 서류를 찾으며 우리를 내다버릴 때 이 위대한 나라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신을 품어 안았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이 새로 낳아준 생명이에요. 남편이 아주 천천히 깊고 깊은 감사를 담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생 유럽의 기술력과 시스템만을 최고라 믿고 살아왔던 깐깐한 스위스 건축가의 낡은 가치관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휴머니즘이 그의 심장 깊숙이 벅차오르게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밤을 지나 마주한 이 찬란한 빛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면 내 남편 미하엘과 두 딸 그리고 손주와 함께 유럽 전역의 이 벅찬 기적의 밤을 동네방네 알릴 작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 진정한 선진국은 절차를 따지는 오만한 유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따뜻하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만한 유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따뜻하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이 사람을 버릴 때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저는 죽는 날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소리칠 것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저는 죽는 날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소리칠 것입니다. 내 남편의 두 번째 조국, 절망의 끝에서 눈부신 기적을 선물해준 기회의 땅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 가족의 우주를 통째로 구해낸 영원한 영웅입니다. 이 거룩하고 벅찬 감동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